핵심적인 지금 쟁점 이슈 제가 확인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8대 0으로 거의 결정이 돼 있다가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성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8대 0, 7대 1의 기준에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자, 8대 0 의견으로 간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를 전혀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 절차적 하자가 뭐냐? 이번에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하게 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탄핵된 상태입니다. 한덕수 체제로 대선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대선을 치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가지 측면의 의미로 분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 한덕수 체제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대선 일정, 대선 관리가 뭐가 중요하느냐. 우선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최종 인용 기각을 결정하고 파면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리자. 그리고 나서 한덕수는 선입 선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을 먼저 했으니까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한덕수는 파면이 되든 아니면은 파면이 기각되든 탄핵 기각이 되든 그것은 그 다음에 결론을 내고, 그리고 대선을 한덕수 체제로 거꾸로 돌아가서 치르든 아니면 한덕수가 파면이 되어버리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선을 치르든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다수가 얘기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지금 그거 아니다. 대선을 누구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한덕수의 파면과 관련된 지금 탄핵과 관련된 결정과 윤석열의 결정을 동시에 내자 또는 다르게 내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덕수가 만약에 파면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대로 한덕수 체제로 가면 됩니다. 한덕수가 다시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임명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들에 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피청구인 쪽에서 매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땡땡땡 재판관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는 파면 선고 기일을 이 논쟁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과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윤석열 탄핵에게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땡땡땡 재판관이 적극적으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를 하고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내부에서 지금 정리정돈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향의 재판관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통 서울법대 출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요직만 두루두루 거쳤던 이제 재판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버리니 8대 0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8대 0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의견 때문에 7대 1로도 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절차적 하자가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윤석열 파면 선고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을 선고일, 선고 시점, 선고 내용과 관련해서 절차적 문제를 건드려 버리니까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하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 정향의 재판관이 누군가로부터 임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 중도, 진보 재판관들 사이에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 또는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던 정치적 성향이 어떤 식으로든 묻어놔야 하고, 이것이 시간 끌기로 보이더라도 계속 명백하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 그냥 시간을 질질질 끌고 나가는 것이
정무적으로는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까지 한다. 이것을 국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주시고 누구입니까? 그리고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역사의 길이 남을 한 명은 누굽니까? 7대1 그대로 갑시다라고 나비꿈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이님께서는 김복형 여자임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6대2도 파면이야 파면한다 버들강아지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2심 재판까지 시간 끌기용 수작질 그만하라 콩콩 알림, 그리고 미쳐서 정말 이렇게 PJ POP님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오늘 오후까지 매우 이 상황이 심각하게 전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판을 뒤집을 만한 상황이 되지는 않지만 선고 시점과 관련해서 뭔가 지금 뒤로 밀리는 데는 우리가 지금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것들은 이미 정리정돈이 다 됐는데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설마 그것이 선고 시일을 정하는데 과연 영향을 미치겠느냐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평의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내일도 그러니까 선고하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선고가 어렵지만 선고 기일을 정하는 것은 내일 정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평의는 사실상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돼 있는데 네. 뭐 일부 언론에서 평의조차 뭐 완결되지 않았다, 뭐 거의 뭐 이렇게 결충된 게 없다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보도가 있던데, 그런 것들은 뭐 하고 마는 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좀 전에 보시면 한겨레에서 이제 목, 금 중에 날짜를 찝어서 이제 보도를 한 아마 거의 처음의 경우일 것 같은데 네. 대략 어느 날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한겨레에서 제목에 이제 목, 금 그렇게 이제 뽑아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연된 사유를 보면 우리가 날짜를 알 수 있다인데, 지연된 사유가 다 이제까지 대부분 아시듯이 명확하게 절차적인 부분 가지고 계속 이제 논란이 있으면서 온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분이 각하 의견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물론 이제 이게 기각이다 이 의견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8대 0을 가는 데 있어서 뭐 큰 문제가 없죠. 만약에 최악의 경우라도 계속해서 각하라는 건 아시다시피 형식적 절차적 금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최악은 7대 1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8대 0을 만들기 위한 이제 최종 노력들을 열심히 하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어떤 평의 때 의견을 내지 않고 약간 회피 이런 성격으로 계속 지금 이야기가 들려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일 만약에 선고일을 정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수의 헌법재판관은 뭐 정하자, 그래서 뭐 8대 0이 아니라도 7대 1이라도 하자라고 이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내일 정한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18일이 넘어가면 계속 헌재 스스로 굉장히 위험을 자초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법무장관에 대한 변론이 개시가 되면 그에 대해서 지금 어제까지는 크게 그 부분으로 몰아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7일이 지나고 18일 날 법무장관에 대한 변론이 시작되면 조선일보를 축으로 하고 또 극우 단체를 축으로 해서 윤축 변호인단들과 함께 법무장관 경찰청장에 대한 6번, 7번 사건까지를 다 듣고 다 보고해라, 그것까지 결론 내리고 해라 라고 거세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꼬입니다. 언제가.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 내란 우두머리 거를 먼저 하기로 했으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또 스텝이 꼬이는 게, 그렇게 표방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렇다면 2, 3, 4, 5는 왜 했느냐, 4명에 대한 건 지난 목요일 날 왜 했느냐 라는 이제 논리적 함정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날짜라도 예를 들어 월요일 날 확실히 밝힌다든지 해야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은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선고일조차도 알리지 않았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리적 오류에 상대방의 거센 일종의 이제 행태 쓰는 거에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자,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야, 헌법재판소 이거 뭐야, 보수 진보 뭐 다 떠나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윤석열의 행위를 다 봤는데 재판소에서 자기 내부 사정 때문에 선고일을 미루거나 절차적 문제 때문에 논쟁을 하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자 저녁 되면 다 퇴근하고 그 다음날 와서 평의 열고 또 안 되면 집에 퇴근하고 이런 방식이 말이 되느냐. 국민들은 나와가지고 다 단식하고 시위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있는데 이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사람이 뭐냐 이거 지금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비판이고요. 일면 자초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과정이나 쟁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브리핑을 한다든지 단 대변인뿐만 아니라 사무처장 등등이 나와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기다리는데 그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또 여러 썰 찌라시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을 텐데 뒤집어서 보면 조금만 어떤 이야기를 비춰도 이제 다 전 국민이 거의 헌법학자가 될 정도로 지금 네.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단초를 갖고 금방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아예 말을 못하는 이런 이제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도 우리가 일면은 이해를 해줘야 된다. 다만 날짜에 있어서 이유 없이 끄는 것은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헌례를 다 비춰봐도 또 이 사안의 단순함을 비추어 봐도 또 이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한다면 내일은 최소한 날짜는 공개를 해야 될 거다. 아니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여기가 헌법기관이면 헌법기관이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느냐. 자 충분히 변론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결을 했으면 자 지난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2주가 최장이었으면 그 안에 결론을 내고 아니면 미루어지면 그 상황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설명하지도 않고 깜깜이처럼 만들어 놓고 숨어서 자기 내부에서 이런저런 논쟁 그것도 본질적 논쟁도 아닌 걸 가지고 시간 끌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실제 우롱하는 행위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정말로 이 사람들도 사법부 그리고 헌법기관에서 국민들을 민심을 이해 못하는 행동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충분히 그렇게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요. 제가 쭉 그 재판 연구관들 등등 체크를 하고 한 결과로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그 시도는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걸림돌에서 절차적인 문제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서로 타협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조금 지연된 면은 있고요. 다만 이것을 헌재에서 조금이라도 브리핑을 하면 이제 수많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도 그 단초를 가지고 바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극심한 혼란으로 갈 것을 아마 헌재가 걱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국민적 혼란을 더 이상 방기하듯이 쳐다보고 있지 않으려면 최소한 날짜를 못을 박아 놓으면 그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그날까지는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날 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날짜만은 분명히 내일 못을 박아야 된다. 날짜는 네. 내일 반드시 못을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그래야 혼란을 주셨습니다. 최소화한다. 예. 네. 자 신용원 교수님 갑자기 이렇게 전화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근데 당의 집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그럼요. 아니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네. 뭐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없어요. 저기 이재명은 양자 대결 구도로 보면은 사자 대결 구도를 보면은 이준석하고 이낙연까지 집어넣어서 예. 근데 이재명은 49, 50이래요. 근데 우리 저 김문수는 30도 못 넘어. 예. 어떡하느냐.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그래서 이재명과 호각제세를 이루어서 대선 국면에서 여권을 결집하면은 당선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 여사님이시다. 진짜 네. 저는 이 지점에서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11월 3일 계엄 선포도 굉장한 중죄인데 이렇게 그게 권력 또 배우의 김건희가 있다는 건 아주 합리적인 그렇죠. 지금 판단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권력 의지 하나로 본인이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들은 죽어 나가든 말든 나오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도는 것 자체가 너무 이 상황이 추악하다. 정말 추악하다. 추하고 악하다. 정말 기겁할 일이죠. 예. 기겁할 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김건희가 내가 나가겠다. 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아웃됐단 말이죠. 그럼 일단은 국민의힘은 넙죽 후후후 나라가 망한 것처럼 일단 대선 통곡 모드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윤석열이 내 아내를 나의 이런 정말 부당한 탄핵 파면 이거를 국민들에게 호소하자 하는 차원에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반대를 못합니다. 반대 못 한다고요? 당연하죠. 김문수도 반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석방이 됐잖아요. 온몸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면서 지금 국면은 김문수 대 이재명이냐, 뭐 오세훈, 홍준표, 뭐 한동훈 대 이재명이냐 이런 구도로 가려다가 네.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대신에 김건희를 넣어야 이재명에게 싸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프레임을 거역할 사람은 없어요.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김건희를 대안으로 내세우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니 김건희가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도 물론 명태균 건과 엮여 있지만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는들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어떡할 거야? 경선합시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순간 이제 지금 극우에게 완전히 그 먹잇감이 될 것이다. 집어삼켜진 국민의힘에서 그건 뭐 아무런 의미 없는 발언이 되는 그러면 거예요. 이제 신빙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출마설이 실제로 이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50%가 넘는다고 봅니다. 진짜? 네. 물론 이제 김건희가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이. 아니라고 한들 뭐 제가 사실 아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건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제가 사실 아닌 얘기라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네.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예. 예. 사실이라고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지만은 근데 사실은 간신들이 그 국민의힘에서 아니 대통령실의 간신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등 떠미는 듯이. 여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 손바닥 펼쳐보면은 손금이 없어. 너무하도? 농담입니다. 예.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 예. 그 거의 그 정도예요. 그러면